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캐스-쿤맨스 모델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쿤맨스 모델의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균형점을 CRRA 함수를 사용하여 애널리티컬 솔루션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균형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값 또는 계산 범위를 랜덤하게 주는 것보다 파이썬 코드를 좀 더 정확하게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벨만 방정식의 풀이 결과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동일합니다.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이 식은 VKT와 VKT 플러스 1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FOC 또한 1번 방법으로는 CT의 마이너스 감마는 베타 곱하기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가 나오고 2번 방법에서도 변형된 제약식을 사용하여 정리해주면 같은 FO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벨만 방정식의 풀이 결과와 FOC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풀이 결과인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에서 빨간색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 부분은 FOC에 의해 CT의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CT의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알파의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이 식의 특징은 왼쪽과 오른쪽의 시점이 t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벨만 방정식의 풀이 결과에서는 시점적으로 V의 KT와 V의 KT 플러스 1의 관계였는데 FOC를 활용하여 시점을 t로 일치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시점이 t로 일치가 되면 같은 식이 시점 t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 과정을 one step forward라고 합니다. 라운드 V의 KT, 라운드 KT는 CT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알파 KT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시점을 t 플러스 1로 바꾸어주면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은 C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알파 KT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그리고 시점을 t 플러스 1로 변경해 준 식을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FOC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과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균형점에서는 균형점이기 때문에 시점 t와 시점 t 플러스 1의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C를 다시 보면 CT의 마이너스 감마승은 베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입니다. 그런데 one step forward 한 식에서 FOC의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one step forward 한 식은 라운드 V의 KT 플러스 1 라운드 KT 플러스 1은 C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알파의 KT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두 식을 합치면 CT의 마이너스 감마는 베타의 C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알파 KT 플러스 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시점 t의 값과 t 플러스 1의 값이 같기 때문에 CT는 CT 플러스 1은 C 스타로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KT는 KT 플러스 1은 K 스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는 스테디 스테이트의 균형값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사용하여 식을 다시 써주면 C 스타의 마이너스 감마승은 베타 C 스타의 마이너스 감마승 곱하기 알파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사용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하게 C 스타의 마이너스 감마승이 나오기 때문에 C 스타의 마이너스 감마승을 지워줄 수 있습니다. C 스타의 마이너스 감마승을 지워준 결과는 1은 베타 곱하기 알파의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 정리된 식을 활용하여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K 스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계산 방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의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델타를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1 나누기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델타는 알파의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양변을 또 알파로 나누어 주면 1 나누기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알파는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K 스타를 파라미터의 함수로 만들기 위해 K 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모두 반대쪽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을 K 스타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정리된 결과값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 1 나누기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알파는 K 스타의 알파 마이너스 1승에 왼쪽과 오른쪽 모두 역수를 취해줍니다. 역수를 취해주면 알파 나누기 1 나누기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델타는 K 스타의 1 마이너스 알파 승이 됩니다. 그리고 K 스타의 1 마이너스 알파 승을 K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양쪽에 1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 승을 해줍니다. 그러면 알파 나누기 1 나누기 베타 빼기 1 마이너스 델타에 1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 승은 K 스타라는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리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식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 순서를 따라하는 것이 캐스-쿠멘스 모형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K 스타 값을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값이 의미하는 바는 K 스타 값이 알파, 베타, 델타 등의 파라미터 값들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값은 수치로 구할 수 있는데 알파는 0.33, 베타는 0.95, 델타는 0.10 정도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치를 주고 계산하면 K 스타는 3.16 정도의 구체적인 수치가 구해줍니다. K 스타 값을 구했으면 이제는 C 스타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C 스타 값은 제약식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제약식은 KT 플러스 1은 KT의 알파승 빼기 CT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T입니다. 시점 T와 시점 T 플러스 1의 값이 같은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사용하면 K 스타는 K 스타의 알파승 빼기 C 스타 더하기 1 마이너스 델타의 K 스타입니다. 이 식은 비교적 쉽게 정리됩니다. C 스타는 K 스타의 알파승 빼기 델타의 K 스타승이 됩니다. K 스타는 3.16이라는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C 스타는 1.14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수식들로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구하는 것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CRRA 효용 함수를 사용하고 캐스-쿠멘스 모형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통해서
수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다면 파이썬 코드를 만드는데 장점이 있게 됩니다. 랜덤한 초기값이나 계산 범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 근처에서 초기값이나 계산 범위를 주면 수렴이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딩을 통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면 계산 범위를 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계산 범위의 가장 앞부분이나 가장 끝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범위가 잘못 정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캐스 쿤만스 모형을 코딩한 코드를 보면 계산 범위의 최저값을 K스타의 25% 정도로 그리고 최대값을 K스타의 175% 정도로 정해둡니다. 3.16의 175%는 5.53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이보다 작은 값을 계산 범위의 최대값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스타의 최대값을 4 정도로 설정해 두게 되면 계산을 하다가 4를 넘어가는 값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수치가 4보다 커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4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K스타의 상한선을 10으로 정해버리게 되면 필요 없는 계산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치적 방법을 통해 value 펑션을 구하는데 훨씬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널리티컬 솔루션과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알고 있으면 파이썬 코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단계별로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 코딩을 실행시킬 경우 파이썬 코드가 정확하게 내가 만든 모형을 수치화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value function iteration을 통해 결과값을 얻게 되는데 그 결과값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기값이나 계산 범위를 랜덤하게 준 경우는 더욱 가장 앞부분이나 가장 끝부분에서 계산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별이 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문제를 파이썬을 통하여 코딩할 경우 파이썬 코드가 수치적으로 주는 답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애널리티컬 솔루션과 비교하여 검증하면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도 합니다. 구조가 검증된 코드를 변형시켜 더 복잡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공지능에서 이야기하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경우 인공지능에서도 정답이 있고 정답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고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의 구조와 스테디 스테이트 값까지 잘 알려져 있는 캐스 쿤만스 모형의 경우엔 벨만 방정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예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